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 개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지만요, 지금 상황을 승패가 있는 상황으로 보는 듯한 표현도 남겼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대국민 담화 내용, 주요 내용을 좀 정리했는데요. 2,000명 증원, 광범위한 논의를 거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그동안 의사단체,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죠. 도대체 근거가 뭐냐? 그러나 광범위한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를 못했나? 뭔가 당위성을 강조한 것 같죠. 그리고요, 2,000명에서 줄이려면 통일안을 제시하라. 의사단체 여기저기에서 제각각 뭔가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대안을 가져오면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요, 글자 수 따지면요, 14,000자 분량, 그리고 51분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이 오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의사협회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화면 좀 볼까요? 이겁니다. 우선 의협 비대위 브리핑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 기존 발표 그대로다. 추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기대한 만큼 많은 실망도 했다. 반응이 좋지가 않네요. 옆에 가겠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죠.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다. 입장 없다가 입장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경한 입장 같죠. 자, 그럼요, 오늘 의협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께서 주셨던 입장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없다가 공식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저희 직역에서 그 정도로 정리하고 싶어 하신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마찬가지 테이블에 놓고서 얘기가 가능해야 나머지에 대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전 이름으로 필수 의료 4대 패키지의 가장 첫 번째가 의료 인력 증원에 대한 제목이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 줄에 의대 정원 증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4대 패키지의 맨 첫 줄에서부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뒤의 내용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기란 교수님, 오늘 의대 증원 2,000명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고요. 의협 비대위의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이거 각각 평가해 주시자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면 돌파가 아니라 자폭 수준의 대국민 담화였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담화 내용을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과 형식 다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내용에서는 우선 맹탕이었습니다. 그동안 줄곧 강조해왔던 2,000명 증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여전히 들면서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런 의사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료인들을 협박하는 것 아니냐라고 느끼기에 저는 충분했다고 보여집니다. 형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방소통식 담화문 발표도 대단히 저는 권위주의적 방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담화문 발표 직전에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자, 기자들 한 명도 없고 참모들 앞에서 담화문을 읽어나가는 이른바 권위주의적 소통 방식은 내용을 떠나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대국민 담화였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의료 사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뭔가 실마리라도 찾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지없이 민심에 역행하는 담화문 발표로 인해서 오히려 민심의 분노를 더욱 자극한 발언이었다고 받아들일 겁니다. 의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인들도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예.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였던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협 반응은 입장이 없는 것이 반응이다. 이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세요? 대단히 이게 뭐랄까 좀 의료인들이 좀 약간 권위주의 발상도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표출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의료인들 입장에서도 지금의 의료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소한 해결할 의지라도 보여줬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단히 냉소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뭐 유세 일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관련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대통령께서 의료계 파업 관련한 담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다수 국민들은 정말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십니다. 저희는 국민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자, 김신영 교수님. 일단 의대 증원은 사실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그냥 2,000명이냐 어쩌냐 이게 약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오늘 윤 대통령 담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나름대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승부수, 끝장 승부수를 던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어떤 선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을 하려면 어쨌든 의사 정수 2,000명 불변이 예. 아니라 약간 유연한 대응을 바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지금 2,000명에서 후퇴 본들 어차피 의사단체가 정상적으로 복귀할 일은 없고 예. 오히려 총선 이후에 오히려 의료계획에 후퇴하는 그런 빌미만 줄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의 판단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판단이 다르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는 보면 총선용으로 예. 그냥 그때그때 개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냥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담화의 핵심도 보면 결국은 의사라고 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예.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의료개혁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지점을 좀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나름대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여야 균형이 좀 맞춰지면 예. 의료개혁이 자초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자초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에게 좀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자꾸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 자꾸 어떤 불만적인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예. 저는 선거 프레임을 좀 바꿔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나오는데 여당에서 그나마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의료개혁인 부분이고 예.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의료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이 의료개혁에 대한 프레임으로 제가 볼 때는 당에서도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도 그렇지만 계속 2,000명 증원 문제도 협상의 대상을 갖고 유연하게 하라는 요청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다면 정부와의 이 문제도 정부와의 갈등상으로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보면 예. 어쨌든 의료계에서도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 대화의 창구로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사 쪽에서 볼 때는 단 한 명도 지금 늘릴 수 없다는 상황인데다가 대통령의 사과와 그리고 장 차관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면 예. 제가 볼 때 대통령께서는 보면 이 부분 이번에도 밀리면 결국은 예. 지난 9번에 의료개혁이 실패했던 것처럼 이번에 나갈 수밖에 없다, 못 나간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 같아요. 총선 상황을 굳이 의식하지 않겠다. 정책을 밀고 간다.
반면에 의사단체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 거죠.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질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여당이 총선과 관련해서 지지율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과 얘기를 며칠 전부터 좀 꺼내놓고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사과하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지금 호남 지역에서 출마한 정운천 후보죠. 국민의힘 후보.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를 오늘도 한 상황인데 이런 얘기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는 국정운영 난맥상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집센 검사 이미지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런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발칵한 내용이 있었는데 함은경 후보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마하고 있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당원직 이탈해 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당원직 이탈. 탈당입니다. 여당 소속의 대통령을 향해서 당에서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만 전념하길 바란다고 외쳤습니다. 함은경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인사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 내용이 알려진 뒤에 여당 내 인사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반발이 화면에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 들어와서 주인 행세도 모자라. 이거 누가 봐도 하은경 후보를 겨냥한 거잖아요.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 어디서 주인 행사를 하는가?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탈당 요구하나? 그러면서 대통령 탓하는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건 나는 못 봤다.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당 인사도 역시 탈당을 요구한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역시 변호사. 네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굉장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컨대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탈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이제 들을 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고 당대표도 했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야당 생활을 하다가 여당의 후보로 영입돼가지고 그런 분이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잠깐만요. 그러면은 방금 네네.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린 글을 한번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 핵심만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정혁진 변호사는 저 앞부분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 들어와서 주인 행세한다. 이 지점에 공감하십니까? 예컨대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예. 오늘 입당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뭐 누가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함은경 후보는 뭐 예. 들어오신 지도 오래됐고 예. 오래된 건 아니지만 뭐 한 달, 뭐 한 두어 달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국회의원 후보고 하니까 무게감이 높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 지위에서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은 이번 총선은 총선이고 의료개혁은 의료개혁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의료개혁은 총선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의료개혁에서 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적어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예.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아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선거에서 밀리고 있는데 의료개혁은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함은경 후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가라 당을 갖다 탈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은 전선을 두 개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선은 여와 야의 그 대결이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 정부와 의사와의 대결을 지금 동시에 예. 그 전쟁을 두 개를 갖다가 하고 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윤 대통령은 그걸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역사에 있어서 나는 의료 개혁을 해서 의사들의 숫자를 2,000명씩 증가시킨 그런 대통령으로 난 기억되고 싶다. 총선은 그 다음이다. 이런 그 스탠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무경 후보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탈당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사과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정도야 뭐 그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이야기이긴 한데 예. 사과까지는 모르겠는데 탈당은 누가 들어도 너무너무 지나치고 그 이야기를 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요구는 했지만 당내 비판이 나오고 대통령실은 반응은 없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면 총선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탈당은 좀 너무 이르고요. 오. 센 사과를 하든지 예. 좀 겸허하게 어떤 민심을 수용해라. 대파 민심,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에 대한 그런 민심을 좀 예. 수용하고 좀 겸손하고 겸허하게 행동해야 총선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세게 진정성 있게 얘기한 건데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예. 저는 홍콩 누아르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오늘 비장하게 예. 아주 그냥 50분 동안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예.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대파 총선으로 규정할 수 없다. 예. 내가 민생 경제에 무능해서 대파에 밀려가지고 정말 사과하고 정말 겸허하게 할 예. 그런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금 정말 비장한 모습을 보인 거고요. 예. 근데 총선에서 지금 후보들 다 지금 죽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총선은 단체전이거든요. 예. 그러면 총선 기간 중이라도 뭔가 나의 오기, 나의 체면은 좀 내려놓고 뭔가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정말 승부수라고 저렇게 비장한 모습을 띄웠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참 어려운 총선을 치를 것 같습니다. 김춘영 교수님. 네. 대통령실이 이제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뭐 탈당 요청, 탈당 요구 같은 게 일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뭐 증언 무죄도 협상의 여지를 좀 열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반응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무엇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이번 선거의 화두가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예. 정권 심판론의 당사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또 오늘 대통령이 보니까 결국 의정 갈등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결자 해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제가 볼 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저는 아마 이번 그 선거일 전까지 한 번 더 저는 후속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이는 게 과거에 보면 저는 이 대국민 담화보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 보면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와의 대화, 의사와의 대화를 예를 할 들어서, 수 있는 거 아니냐? 의사 단체, 전공의 그리고 대학 교수들까지 해서 어떤 다 의사와의 모입시다 좀. 다 모여서 그 안에서 제가 볼 때 원샷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이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혹시 그게 총선 뭐 하루 전날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요? 그렇게 성급하게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의사단체에서 굉장히 지금 정부 여당이 알고 있는 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 총선에 절대로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그런 선거 형상을 만나더라도 총선이 지난 뒤에 그렇게 만나지 됐습니다. 그전은 아닐 것 그렇습니다. 같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원래는 담화라는 형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의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원샷 해결책을 만드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이 총선의 진심이라면 예. 저는 임기와 연계한 그런 재신임 선거로 이걸 끌고 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만약 지금처럼 민주당 200석 이상을 얻게 되는 범야권에서 200석 이상을 얻게 되면 입법이든 예산이든 그리고 탄핵까지 예. 특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임기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그만큼 대통령이 어떤 뭐 앞을 향후 어떤 국정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그 재신임과 재신임 연계한 그런 총선 구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중에서도 보면 오늘 어쨌든 어떤 뭐
의료개혁에 후퇴는 없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좀 신속하게 기민하게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2조 심판이 아니라 예. 의료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프레임으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조옥진 변호사는 열심히 뭘 쓰고 계신데요. 혹시 네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뭐 각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각자 열심히는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후보들이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떻게 예. 보면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컨대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예. 의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 긴장한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저 법대로 입장이. 하면은 누가 손해냐면 의사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대통령 스탠스로 보면은 2,000명이 됐든 4,000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지 간에 예. 그 법대로 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서 예컨대 의사들 의료법에 보면요. 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업무방해죄도 되고 의사 자격 정지도 되고 자격 취소도 되고 제가 봤을 때 오늘 대통령의 저런 결기를 갖다가 보면은 예. 대통령 입장에서 저런 것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지만 새로 된 의협회장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사 숫자 늘어나는 것도 안 된다. 오히려 의사 숫자를 갖다 감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이 맞는 것인가? 더군다나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사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그 발언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의사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 그런 또 하나의 전선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셨지만 오늘 대통령이 담화를 놓고 평가가 이제 오늘 패널 내부 말씀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늘의 그 입장이 이거는 결기와 뚝심 아니냐.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고집이자 오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김주호 부대변인. 여기서 지금 예. 국민들이 빠졌어요. 국민. 아니 지금 3살 밝의 아이가 지금 벌써 사망했고 예. 암 환자들 지금 수술 다 취소되고 있고 예. 정말 의료 현장에서는 아비규환입니다. 병원들 적자, 의료인들 지금 간병인까지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데 2,000명도 중요하죠. 의사 증언에 대해서 민주당도 찬성합니다. 밀어줄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 국민들은 살리고 봐야죠. 대화로 해결해야죠. 이렇게 서로 오기만 부리다가 국민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예. 오기보다는 실리를 찾아야 됩니다. 대통령님이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뭐 응급실 그다음에 병원을 찾지 못해서 약간 숨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마 정부 쪽에서 좀 들여다본다는 얘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다뤄봤는데요. 네 분 예상대로 평가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